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가정법 과거랑 이제 과거 완료 구분하는 거. 요거를 설명해 볼 텐데, 음, 일단 그 가정법이 어떤 경우에 쓰는지 좀 느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상황을 하나 설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반 친구들이 반에서 이렇게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친구 A가 쓰레기통 비우는 거 누가 하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 비우는 거 누가 하지? 그러니까 친구 B가 그건 내가 해. 내 담당이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런 의도로 I do that. 내가 그거 해. 그건 내 담당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문장은 직설법이잖아요. 그죠? 뭐,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 어떤 다른 여지가 개입될 게 없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직설법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어, 이 청소 비우는 일 누가 하지? 그랬는데, 이제 친구 B가 그건 원래 내 일이 아닌데, 뭐 내가 해도 될 것 같아. 내가 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한다. 할 때,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거 내가 해도 되고, 뭐, 원래 내 일은 아니지만 느낌으로, I can do that.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도 되고, 이런 느낌으로 I can do that.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그 직설법과는 다르게 can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할 수도 있어. 라는 의미로 약간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그런 뉘앙스로 쓰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보다는 내가 할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좀 내가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은 그런 느낌으로 그거 뭐 내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캔보다는 더 조금 안 하는 쪽에 가깝지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할 때, 그런 느낌 말을 할 때 또 I could do that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I can do that과 I could do that이 내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의미예요. 둘 다. 근데 이 can하고 could를 쓸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can을 쓰면은 내가 그것을 좀 할 가능성, 하겠다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거예요. 그리고 could는 그것보다는 조금 할 가능성이 약한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장 모두 그거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의미이긴 한데 굳이 어떤 뉘앙스의 차이를 수치로 나타내 보자면 can을 쓸 때는 내가 그걸 할 가능성이 한 7, 80%로 내가 그걸 해줄게 약간 그런 의도가 있는 건데 이 I could do that 해서 I could를 쓸 때는 해줄 마음이 좀 더 없는 거예요. 해줄 마음이. 그래서 뭐 약간 2, 30%? 이 수치는 뭐 절대적인 거 아닌데 조금 더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내가 해줄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그냥 내가 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할 때 I could do tha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이 친구 B가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누가 대신 해주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썼다고 그런 말을 하고 싶다고 해보죠. 그래서 이 문장이 원래는 내가 할 수도 있고 뭐 내가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의미인데 여기 앞에 누가 이 일을 대신 해주면 내가 그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누군가 그 일을 대신 해주면 그 일을 대신해 주면 이런 표현을 넣고 싶다고 해보죠. if절을 써가지고. 그러면 여기 앞에 어떤 if절이 들어가야 될까요? 뭐 내가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가능성은 좀 낮아. 근데 이렇게 누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대신해주면 내가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느낌을 이제 I could do that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것만 말했을 때는 제가 저렇게 민기적거리는 식으로 대답을 하지 하고 친구 A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if절을 붙여서 왜 내가 I could do that, I can do that 또는 I do that이라고 말하지 않고 I could do that이라고 말하는지를 이제 if절을 써서 표현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if절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러분? If someone else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다른 사람이 표현 한번 써보실래요? 문장을 만들어 보실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가 그 일을 내 대신 해주면 I could do that. 내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 부절을. 음, 그죠? If someone, 뭐, did it on behalf of me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for me 이렇게 해도 되고. 누가 그 일을, if someone else did it for me, I could do tha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 그 일을 대신 해주면 해서 여기서 만약에 do를 쓴다. 누가 그 일을 대신 해주면 이렇게 말을 하니까 현재 의미 같잖아요. 그래서 do를 쓴다 그러면 이제 문장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시면 I could do that 주절이 지금 과거 시제잖아요. 근데 if 절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뭐 한다고 상황을 가정하는 거잖아요. 이 가정하는 상황이 먼저 일어나야 주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이 if 절의 이 서술어의 시제가 이 주절의 시제보다 더 미래일 수는 없어요. 무조건 이 if절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랑 같거나 더 과거여야 돼요. 그래야지 어법이 맞아요. 논리적으로도 맞고. 왜냐하면은 if절의 상황이 먼저 일어나야 주절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시간 순서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if절의 이 시제가 이 주절의 시제보다 더 미래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과거 시제를 썼는데 여기 현재 시제를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과거 시제를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do를 쓰면 안 되고 did를 써야 돼요. 근데 방금 제가 쭉 컨텍스트를 지금 설명했잖아요. 친구들끼리 얘기한 상황이잖아요. 뭐 이거 쓰레기통 비우는 일 누가 하지? 그러니까 뭐 내가 할 일은 아닌데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 누가 해주면 내가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일을 누가 해준다면이라고 상황을 가정하는 거잖아. 지금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해주면 하고 이제 현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닌 누군가 일을 해주면 하는 그 상황을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 다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could, did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게 과거의 의미인가 한단 말이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맥락에서도 could를 쓰는 거예요. could, did 이렇게. 이게 could를 썼다고 해서 이게 과거의 의미가 아니에요. 항상 can에 비해서 좀 더 가능성이 낮을 때 이제 could를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억해 두시면은 가정법을 좀 덜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If someone else did it for me, I could do that. 네 문장을 해석해 보세요 하면은 근데 여기 과거형 서술어들이 쓰여 있으니까 다른 누가 나 대신 그 일을 했다면 나는 그걸 할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은 가정법 과거인데 왜 가정법 과거라고 하냐면은 여기 가정절에서 과거 시제가 쓰여서 그냥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는 현재인 거예요. 네, 현재로 번역하셔야 돼요. 해석하고. 누군가 그 일을 해주면 내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럼 만약에 누군가 그 일을 해줬다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 즉 의미가 과거가 되려면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서술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did가 아니라 여기는 had done이 되어야 되고 could do가 아니라 could have done.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제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서 의미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나요? 좀 헷갈리긴 하죠. 그래서 이거는 가정법 과거. 그래서 의미는 현재.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 왜 완료라고 하냐면은 if절에 과거 완료가 쓰여서 과거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는 과거. 과거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 했었었다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했다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음.
네. 민정님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 주셨네요. 네. 이거는 정말 자기가 이 가정법 과거 문장이랑 가정법 과거 문장을 계속 읽어보면서 좀 그 감을 익히실 수밖에 없어. 아, 가정법 과거는 이렇게 해석하고, 가정법 과거는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이런 뉘앙스구나.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구나. 이거를 좀 정확히 나름대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주자주 읽어보시면은 아마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 이후에도 계속 가정문은 나오니까 그때그때 이제 또 해석을 해보시면서 본인이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여기 39페이지 나와 있는 요 문장들 있잖아요. 요 문장들은 전부 뭐였어요? 가정법 과거의 문장들이었어요. 전부. 여기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없어요. 다 가정법 과거의 문장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미가 현재, 해석도 현재 시제로 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여기서 if you ask the question 이런 문장 나왔을 때 이 ask를 물어봤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묻는다면 이렇게 묻는다면 someone would answer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가 아니라 대답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셨어야 됩니다. 모두 다 현재 시제로 해석을 했었어야 돼요. 이 서술어의 형태는 과거형이지만 의미는 현재였어요. 그래서 다 현재 시제로 해석하면 돼요. 한번 해석해 볼까요? 그 시제만 바르게 해석하면은 문장 자체의 내용은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제만 잘 주의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는.